네. 아, 참, 이 나라 참 이상하네요. 갈피를 못 잡네요. 국가의 어른으로서 방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나라가 갈피를 못 잡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사법부가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재판에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라는 게 원래 한자 뜻이 법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네. 그 함축된 의미는 법을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네. 사법. 이게 아주 좋고 고상한 말이지요. 네. 근데 최근에 특히 이재명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기소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한 재판 진행 상황, 그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 등이 사법이라고 하는 그 원래 정신을 현저히 훼손해버리고, 네. 이게 무법 아니냐, 무법. 네. 이게 법이 없애놓자. 있는 나라냐. 무법, 없을무. 네. 무법부가 됐다. 물론 이 대전제는 3,200명 법관 중에 김명수 시절에 악랄한 파벌 인사의 그 잔재가 현재 진행되는 그 토양 위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 네. 그러니까 3,200명 중에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3 내지 5% 내에 5, 60명이 그 문제의 서클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네. 이게 김명수의 이를테면 세파트 노릇을 했는데, 이들이 이재명 사건을 맡아가지고 오늘날 무법부로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절대 다수는 선량해요. 네. 거기에는 제 친인척도 있고 일가 동생도 있고 뭐 친구의 사위 아들 딸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무법부의 구성원이라 하기에는 가슴이 아파. 그러나 이 소수의 이재명 관련 재판과 관련한 이 판사들에 의해서 사법부 전체가 네. 국민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게 오늘의 이 현실인데, 이게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게 두드러진 일로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 갖고 첫째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중앙지방법원에서 강규태 부장판사가 강규태. 이를 맡고 있는데, 기소가 된 지 1년 7개월이 됐어.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소되고 6개월 안에 판결이 나도록 돼 있어. 그 1년 7개월 동안 이재명이라는 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미루고 무슨 단식해서 미루고 가령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1년 7개월 동안 결심을 못하느냐. 그 안에 사건은 딱 2개야. 김문기 성남시 개발처장을 성남시장으로서 부하로 있었는데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목숨을 끊었잖아요. 모른다. 그다음 둘째로는 백현동 형질 변경을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요 2개. 네. 근데 요 뒷부분은 최근에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김문기를 모른다. 말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검찰이 여러 증거를 대니까 나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사람을 얼른 못 알아보는 거야. 아유. 그거는 지나가던 사람 몇 년 전에 한두 번 만났는데, 저 지금 그런 경험이 많아요. 내가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종로바닥에서 우연히 악수하고 명함도 주고 했다. 그 사람은 나를 확실히 기억하고 명함까지 주는데 한 몇 년이 지나고 내가 멀뚱멀뚱하니까, 그때 제가 명함 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명함 준 거 기억이 안 나요. 뭐 얘기해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거는 상사와 부하로 해외여행도 같이 하고 직접 결제도 받고 모른다 하는 게, 자살한 사람을 두고 모른다. 그러니까 이 2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충분히 제기했는데 이게 왜 끊느냐, 이게 왜. 아니, 이제 그런 거는 50명 그 증인들 그 강규태는 물러나면서 그 핑계를 대는데 그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이 많아서 그렇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도록 네. 제가 이 부분을 요 뒤에 대장동 사건 맡은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는데 이 지연 전술이 유사하기 때문에 요걸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럼 2가지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간단한 일이다 이게. 그럼 검찰이 첫째 사실에 대해서 5사람의 증인을 내세웠다고 칩시다. 네. 그 중에는 이제 증거물도 있을 수 있지요. 네. 녹취록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증거물은 일단 빼놔놓고 그 증인이 5사람이 그러면 A 증인이 증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재명 측에서 이건 가짜다. 진술 내용이 엉터리다. 그러니까 이 증언을 깨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었죠. 이걸 탄핵 증인이라고 하고 탄핵 증거. 요거를 탄핵한다. 깨트린다. 그건 검사도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의 이거 믿을 수 없다 하고 탄핵 증인. 네. 서로가 탄핵 증인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 이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5명의 증인에 지금 말씀한 50명의 증인을 신청. 네. 그거 다 받아줘야 됩니까 재판장이요? 다 중복되고 같은 내용. 네. 이게 이제 소송 지휘권이라는 게 있거든. 그 재판장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요 2명만 하면 된다. 요거는 요 3명만 하면 된다. 해가 이 검찰 증인의 5명에서 많아봐야 10명 정도면 충분하지. 반복되고 똑같은 걸 주변적 사실을 증언할 거 10명이고 100명이고 이래갖고 자꾸 재판을 연기하는 이제 구실로 삼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6, 7개월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표까지 내버려. 나는 이걸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가 책임을 져야지. 이래놓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랬더니 어젠가 법원 내부에서 강교태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있으니까 내가 원님이냐 원님. 내가 원님 재판하라 말이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원님 사또가 앉아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백 안 하면 매우 쳐라. 이래갖고 그날로 죽든 살든 자백을 받든지 안 하면 그놈 뒤지든지 하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형사소송법에 정당하게 소송 지휘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내가 이 이재명 유죄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걸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대에 앉아가지고 눈만 뜨고 옛날에는 조는 사람이 많았어요. 조는 사람. 판사가요. 부장에서 부산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 이렇게 졸아가 됩니까? 뭐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하는 거 한자도 뭐 이렇게 졸아 이렇게 되니까 옆에 배석 판사가 양 꼬집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큰일 나니까 이 경우에 눈은 뜨고 있는데 내가 보기 속으로는 졸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씹으리라. 그 이쪽 정해에 대해서 이쪽 수십 명 나와도 그대로 받아준다. 이러다가 이번에 이제 사표를 냈다. 그 다음에 이 대장동 김만배 등 그 몸체 사건. 네. 여기에 이제 이재명도 다 관련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사건 재판장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이 사표를 또 내버렸는데 요 재판부는 말이지 위정교사 사건이 2달 전에 이 재판부에 배당이 돼가지고 말썽생이니까 이건 분리해서 심리하겠다. 근데 위정교사 사건은 재판 2번 하면 결심이 되고 가봉안에 유죄가 돼요. 예. 근데 이것까지도 미적거려 갖고 통째로 전부 사표내고 이걸 다 밀어냈는데 요 부장판사는 1년 가까이 전에 기소가 됐을 때 김만배 일당들 이 몸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재판 준비 기일에. 이 사건은 증인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증인 신문에 1, 2년이 걸린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1년, 2년 오기 전에 아예 사표 내고 나가버렸어. 그럼 후임자가 와서도 또 1, 2년 걸린다. 그럼 이 2개 사건을 이런 식으로 하면 40 총선거 전에 판결이 날 수 있었던 게 그 안에 2건이 있어요. 3월 초에 날 게. 강교태 이건 유죄 판결 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위정교사도 날 수밖에 없고 이거 다 묻어가지고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다 떠넘겨 버렸다. 그다음에 수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화영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의 그 재판의 지연 전술이 뭔가 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이야. 네. 이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안 한다. 기피 신청하면 그 기피 신청 그 자체를 심리한 것도 또 재판이야. 그럼 이게 또 기각하면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그리고 변호인을 사임계를 해가 새로 들어가서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땡깡을 놓고 있다. 이게 이래가 그것도 그거는 재판장이 이번에 사표는 안 냈지만은 그 지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을 이달 중으로는 구속영장 청구한다 하는 게 이게 부산 가덕도 비습 사건 때문에 이게 내가 아프다. 이래가 국민들에게 비습당하고 칼자국이 있는 사람. 근데 서울대학병원에 오래 들어누울 있을 줄 알았더니 어제 나오긴 나왔어. 예. 나와도 이제 죽는 신용을 하는 거지. 여기 뭐 칼자국도 있다. 뭐 이러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가 법원 일부를 완전히 농락하고 검찰의 길을 완전히 빼고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계속이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사 사건이면 괜찮아요. 형사 사건이야. 예? 구속되려면 구속돼야 되고 실형 받으려면 실형 받아야지. 예.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개 교도소에 3만 5천 명 중에 국사범을 그리고 강력범을 뺀 나머지 생활범죄인들은 이재명의 이런 행태를 보고 우리는 권력이 없다. 이 국회를 장악한 이 야당 권력으로 이런 식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어가 자기는 빠져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말이죠. 서울구치소나 동부구치소 이런 데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폭동. 그러니까 집단 단식 투쟁. 우리도 풀어내라. 우리 재판도 연기하고 우리도 그냥 풀어내라. 보석이 됐건 구속 집행 정지가 됐건 구속 정지가 됐건 우리를 풀어내라. 폭동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심정적으로는 내가 알기로 이미 폭동 상태야. 심정적으로. 에? 교도소 내 워낙 그 규율이 엄하고 차단이 심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현재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의 절대 다수가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센 놈은 빠져나간다. 이게 내가 무슨 꼴이냐. 권력도 없고 돈도 없다. 이러면 우리는 무지랭이로 당해야 되느냐 하는 이 심정이 국민 전반에 퍼지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 유지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사법부는 영구히 무법부로 이게 처박아진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빨리 종결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여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강규태 부장판사를 사표를 막을 방법이 없네. 사표 못 내 하는 방법 없습니까? 수리 안 해야지. 대법원장이 수리 안 해야지. 이게 말이야. 임성근 부장판사를 어줍지 않은 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표를 내니까 야, 지금 민주당이 널 탄핵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냐. 이래가 사표를 안 받고 탄핵 결의를 당했다고. 그 헌법재판소에 가고 기각됐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표 수리는 사표를 받아야 수리가 되는 거예요. 안 받은 상태에서 요건 내가 법을 조금 더 오기 전에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안 받고 임성근이처럼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돼. 탄핵을 하면 변호사도 못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형사사건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왜 그러니까 헌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합니까?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은 신속한 재판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얘들이 일부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고 동시에 그는 이게 형법상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충분하니까 이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우선 부장판사 그 두 녀석은 말이지.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사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이에 민주당이 뜻을 바꿀 리는 없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 저는 사표 수리 안 하고 있다가 4월 10일에 의석이 뒤바뀌지만 이거 탄핵해야 됐다. 그래야 국가기강이 바로 서고 사법부 면모도 일신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조 대법원장 곤혹스러울 거 뭐가 있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요? 이게 탄핵감 아니요? 근데 사표를 왜 받소? 안 받아야지. 그럼 내부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선거가 끝나면 말이야. 내가 할 소리는 아닌데 이게 의석이 뒤집히면 임성근이처럼 이건 정의로운 판단으로 탄핵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그리고 이번 2월달 인사에서 김명수 잔재를 완전히 철거해야 돼요. 이게
이게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진 제도를 없앤 데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제도 개혁과 그다음 파벌 인사를 철저히 없애고 이 지금 무업부를 만든 상징적인 이 부장판사들을 이게 어떻게든지 징벌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하나 더 보탤 것은 네. 이거 한숨이 나오는데 아유. 어제 말이죠. 내가 후배 법조인들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끔찍한 얘기냐. 그러니까 이번에 두 부장판사 네. 공직선거법 위반 1년 6개월 끌다가 사표 내고 그다음에 대장동 게이트도 끌다가 사표 내고 한 이 둘을 이재명 측에서 압박 회유해서 사표를 내게 한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예. 충분히 의심되죠. 예. 보통은 그 재판장에게 회유 압박을 가해고 재판을 질질 끌어라. 이런 것에 대해서 부탁도 하고 압박도 가하고 무슨 썸씽 이게 뭐 회유도 하고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려 먹을 만큼 길게 끌었단 말이야. 더 이상 결정적으로 더 끌기 위해서는 얘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갖고 계속 하기에는 이게 이제부터 속결 안 할 수 없도록 여론이 몰리니까. 그러면 얘들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다.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 너희들은 비켜줘라. 비켜주는 거 사표 내는 것이다. 이 사표를 공작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였어요. 상당히 정황상 의심이 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 진짜 이재명 일당과 사법부 일부는 이게 망국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이다 이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 지금 방법은 대법원장 결단으로 얘들 사표 일단 수리 안 해야지. 징계 절차에 들어가든지. 아니 그러면은 총선 이후까지 또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은 총선 전에 이거 간단한 사건이라면서요. 지금 근데 이래놓고 그럼- 걔들 보고 총선 전에 결론 내리라 결론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직무유기로 그건 강경태 등. 그건 좋은 점인데 그건 검찰 손에 달렸지. 그게 검찰이지. 아 예. 검찰이지. 검찰이 오늘이라도 이게 사표를 낸 상태니까 직무유기. 지금까지 어제까지 상태를 가지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형사소송법 헌법에도 위반되고 그렇게 해서 직무상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유 없이 질질 끌었다. 이게 그 되지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검찰 몫이고 네. 그다음에 대법원장으로서는 일단 사표 냈으면 이걸 보류해놔놓고 할 수 있는 조치 이게 탄핵 그다음에 징계 처분 이 절차라도 밟도록 해야지. 근데 이미 마음이 떠난 놈들을 사표 수리 안 하고 너 그 자리에서 재판하라 할 수는 없게 돼버렸잖아. 그러면 판사는 이 사표 내도 이제 변호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변호사 협회에서 이런 놈은 변호사 박탈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공문만 갖고는 안 되지. 안 돼요?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탄핵을 당해야 그렇게 되니까. 아니 6개월 내에 1심 선거법에 6개월 내에 1심 선고하기로 된 건 강행 규정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강행 규정이지. 강행 규정 어긴 거면 처벌 대상 아닙니까? 강행 규정 그 자체를 어긴 것에 대해서 이걸 어겼을 때 징역형 강한다는 거 없는데 그러니까 강행 규정 어긴 건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협회에서 이런 강행 규정을 어긴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없다 박탈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그것만 갖고는 대한변협이 움직이기 어렵다. 미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 말대로 하면 1.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예? 신속히 네.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를 보류해야 되고 그래서 징계 절차를 밟거나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동의할 리가 없지 얘들이 저기 탄핵에 과반수만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것인데 과반수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민심이야. 이게 민심이 들끓어야 돼. 이봉규 TV를 보신 분들 중에 저희 이런 견해에 동의한 분들은 막
댓글이라도 무수히 올리고 곳곳에 그 관련 기사에 대해서 댓글 그냥 퍼붓고 이래가지고 민심이 들끓딱하는 거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야 이거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들어놔야 돼.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잘 할까요? 잘해야지. 지금까지 이제 해온 거 얼마 안 됐습니다만 변호사님이 평가할 때 이거 앞으로 이 무지무지한 김명수의 잔재들을 뿌리 뽑을 수 있겠다. 그럴 능력이 있어 보인다. 아니면은 에이 저것도 괜찮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시절에 네. 빚진 일을 한 일이 없어. 네. 판결에. 네. 그리고 대법관 그만두고도 돈 버는 변호사 안 했어. 네. 대학에서 강의만 했어. 네. 그러니까 인상도 아주 선비형이고 고결한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그가 판단해서 옳고 그런 건 분명히 할 사람이니까 그 기대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결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우리는 응원하자. 예. 혁명적 결단으로 이거 해결하라. 우리는 응원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